자, 기존에 그 줄리가 이력서 조작하는 과정 중에 게임협회 이사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실제 게임 회사의 그 게임학과의 교수였어요. 폴리텍 대학교의 컴퓨터 게임학과의 교수였던 이연숙 씨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현수. 이분은 코바나 컨텐츠의 초대 이사예요. 초대 이사.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두 사람 사이는. 당연히 이제 국민대학교 박사 동문이고 동기이기도 하는 거고 저자도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의 이력은 이 사람하고 양분을 해왔던 거예요. 코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국민대학교 졸업 논문 쓴 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디 이력서에 게임학과 관련된 게임 컨텐츠학과 이사라고 했던 내용들 등등이 사실은 이현숙 씨의 이력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거야. 근데 저거를- 이현숙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거를 홀라당 직걸로 변신시켜버린 거지. 윤석열이는 자기가 게임 콘텐츠 관련된 그거는 분명히 일을 했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무서운데 이 정도면 진짜. 본인의 어떤 그 전공으로 보나, 또는 그와 관련된 기존의 어떤, 우리가 대충 보면 학문의 깊이를 알겠잖아요. 그리고 그에 연관된 공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봤을 때 게임 컨텐츠와 연결된 조작된 이력 내용 대부분은 이 이현숙 교수가 갖고 있었던 이력을 갖다 쓴 거라는 얘기지. 화차의 실존인가? 이 느- 안녕하세요. 메뉴남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17일 오전 8시 59분입니다. 어우, 추운 데서 들어와서 입이 얼었나? 점입 가경입니다. 아주 양쪽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연일 그냥 난장판인데요. 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동영상을 짤막하게 붙여놨는데요. 사실은 아직 붙여놓은 건 아닌데 붙일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와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그 이현숙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2011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작을 했죠. 그 자기 이력서에 여러 가지를 이제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력 자체가 친했던 이현숙 교수의 어떤 이력을, 부인이 되신 분의 이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저녁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영부인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은 아니지만 공직에 준하는 자리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게 좀,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어쨌든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마찬가지죠. 이제 도박을 했고 또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라는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죠. 사과를 이제 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윤석열 후보에게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태도죠. 그리고 이제 본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과 태도에 있어서도 지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자체도 굉장히 좀 박빙까지 올라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털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열린민주당 의원인데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 재직증명서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재직증명서의 위조,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국 그 표창장 사건이랑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김의겸 누구죠? 그 표창장 자체를 그 허위로 만들어서 발급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를 한 때에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검찰총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도 위조가 됐는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공개석상에서 이것은 위조가 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발급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로서 기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참 개판입니다. 대선이 개판이라는 건 다 인정하시죠? 양쪽 후보들이 개판입니다.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건 지금 대선에 중요하진 않아요. 가족 리스크라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어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됐는지. 여기도 사과에 허덕이는 이재명, 윤석열, 가족 리스크에 일제히 몸 낮추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이재명 그 후보의 장남 불법 도박 의혹, 이건 상당히 좀, 이것도 굉장한 악재죠. 뭐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식 잘못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예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전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엄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 뭐 아버지든 아니면 남편이든 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가족들이 과연 그런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국민들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장제원 아들 그 노엘 씨인가요? 그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음주운전하고 사고 치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장제원 후보에게 쏟아졌던 각종 비난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야기한 만큼 이재명 후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군요. 제 그냥 피셜인데, 지금 하도 이 김건희 씨 얘기가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원래 조선일보가 제 생각에는 이 장남 불법 도박 의혹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터뜨리려고 가지고 있다가 이 김건희 씨 이야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 맞불을 놓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억 자산의 건보료 7만원 공정한가? 자, 이게 법대로 냈겠죠. 7만원은 법대로 냈는데, 문제는 6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을 이용한 꼼수를 부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돈 많으신 분들이 뭐 1인 법인을 만든다던가,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1인 법인을 만들면요, 자기한테 급여액은 최소로 하는 거예요. 최소액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돈을 덜 받아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1인 법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법인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편법이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들진 않는데, 법을 이용한 편법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기준이 되죠. 재산과 소득을 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금 김건희 씨가 낸 7만 원보다 훨씬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들도 사실 이거보다 많이 냅니다. 자기 실소득액이 그렇게 적진 않을 테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죠?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법을 정당하게 내가 절세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60억이 있고 이게 이제 60억도 이제 평가 금액이라고 하니까 돈을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건보료를 몇만 원을 덜 내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참, 그래서 사과 모든 포털의 오늘 내용은 사과입니다. 후보자들의 사과든 또는 양쪽에서 사과 요구를 하든 그런 내용입니다. 빨리 가버리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경제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 값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인가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잉 생산이 됐군요, 올해.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히 지금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를 시켜서 쌀값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왜 움직임이 없나요, 이거? 양쪽 후보에서 요구하면 정부도 부담이 없잖아요. 다음 대선 후보들이 요구를 하면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윤석열 씨가 뭐 최태원도 만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해서 이것도 좀 문제겠네요.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 주택 사시는 분들이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증가를 하면서 또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집을 팔아야죠 뭐. TSMC, 삼성전자 잡아라. 급성장하는 파운드리 첨단 공정 시장. 새로운 기업이 나왔나요?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대만을 방문해서 TSMC 경영진과 회동을 했다. 왜요? 뭐 특별히 뭐가 나오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온 것이 아니고 뭐 서로를 잡아라 뭐 이런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인텔 누르고 반도체 매출 왕자 1등 했다는 얘기를 그저께 전해드렸죠. 정치면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이재명 아들 마사지 업소는 갔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이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마사지 업소가 다 성매매를 하는 곳은 아닌데, 성매매를 하는 곳인데 안 했다는 건지.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지난 대선에도 나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몇 살인데 이렇게 철이 없습니까? 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한데 오전 중에 손실보상책을 긴급 발표하시겠다. 자, 요 제가 찍고 나서 좀 이따가 뉴스가 나오겠네요. 내일 뉴스에 또 뭐가 문제인지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면이요. 위드 코로나 멈췄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지금 접종자가요, 특히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접종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 수도권 학교 전면 등교가 중단이 돼서 또 이제 뭐 며칠 가고 며칠 안 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이러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죠. 그죠? 다 한 명은 이제 7살이라서 아직 학교를 안 갔는데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줄었지만 신규 확진은 5,901명. 서울이 17일 날은 7,000명대가 예상이 된다. 어제 뉴스인가요, 이거? 자, 그 다음
생활문화면 가죠. 개그맨 김철민 씨 결국은 돌아가셨군요. 구충제 그걸 어떻게든 또 이겨보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4세에 돌아가셨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 친구 아버님도 어젯밤에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오늘 굉장히 추운데요. 한파주의보, 잠깐 누가 오셨나 봤어요. 자, 한파주의보, 한파특보까지.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강추위. 전국이 지금 그죠. 갑자기 또 추워져서 내일은 눈 소식이 있나요? 곳곳에 비나 눈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IT 과학 쪽 가보죠. 중국은 폴더블 폰에 가운데 그 주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끔히 폈다,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포사에서 내놓은 폴더블 폰, 이게 지금 그 주름을 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허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A4지를 껴서 흘러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줄이 아닌 세 줄의 주름이 잡힌다는 평가가 나오는. 그리고 그 A4지 안 떨어지는 건 다른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거참. 자, 메타버스 기술 진보만큼 인문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관련해서 추억의 싸이월드가 오늘 재개장하는군요. 싸이월드를 다들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간 겁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유행인데 싸이월드가 사실 메타버스의 시초죠. 시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죠? 대단합니다. 자, 그렇고요. 세계면 가겠습니다. 기시다가 한 발 더 갔네요. 베이징 올림픽에 나는 참가를 안 하겠다. 뭐 다른 사람들은 보낼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참가 안 하겠답니다. 얀센 대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뭘까? 그 얀센 제가 맞았는데, 물론 추가 접종을 화이자로 했습니다만, 혈전 부작용 위험이 있군요. 저는 부작용 없이 그냥 넘어가서 다행인 건가요? 자, 푸틴, 바이든 한 번 더 만나나 우크라이나 안보조약 미국에 제시를 했다. 그래요. 평화롭게 끝내세요. 제발. 전쟁하시지 마시고. 화이자 백신 맞은 미국 5세에서 11세 어린이 8명이요. 심근염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유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맥도날드 전 CEO는 또 직원 3명과 성관계를 하셨고. 그래요. 오늘 앞에 정치 관련한 내용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허비돼서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계속 시간을 단축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른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고요. 그 주요 뉴스들은 JTBC를 통해서 YTN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뉴스를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관련 소식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